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수능이 끝났죠. 어제 수능은 가장 어려웠던 수능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아직은 낙담하기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어려움은 젊을 때 겪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 겪어야만 넘어졌다 일어나는 방법도 일찍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험을 잘 치렀던 못 치렀던 이런 시험은 수험생에게 아주 좋은 인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또 그런 수험생들 뒷바라지 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지난 11월 4일 2차 대국민 사과문에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고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검찰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8일, 그러니까 오늘 중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그 유영하 변호사. 어제 오후에 그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네. 그것도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 주 안에는 조사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협조하겠다는 협조할 수 있다로 전 기억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협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됐는데요. 이 최순실 씨와 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안호선거 전 부속비서관, 이 기소 전에는 조사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일단 이들에 대한 그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은 어제 입장 자료를 이제 내놨습니다. 이 최순실 씨 등이 그 기소되기 전에 이 박 대통령에 대한 그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그 재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조사를 그 다음 주로 좀 미룰 수 없다,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죠. 근데요, 지금 참고인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맞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응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검찰로서도 박 대통령이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이고 그 직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검찰 조사에 이제 말하자면 협조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 달리 딱히 사실 이제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검찰로서는 이 박 대통령이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으로 이 최 씨 등에 대한 이제 그 공소장을 작성을 하면서 이 박 대통령의 그 혐의나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적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들 공소장에 이제 과연 박 대통령의 그 혐의 내용이 어느 선까지 적시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순실 특검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도 처리가 됐죠? 네, 특검은 최장 이 120일까지 예.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는 이제 그 60일로 되어 있죠. 예.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최순실 씨 등 그 민간인에 의한 그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게 이제 그 정식 명칭이죠. 예. 어제 그 이제 법사위에서 그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이를 풀었고요. 이 본회의에서는 그 찬성 196명. 반대 1명, 기권 14명. 그러니까 반대와 기권 합쳐서 24표를 이제 제외하고 그 찬성을 했고요. 이 국정조사 계획수는 그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찬성 210명, 반대 4명, 기권 11명.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국정조사에서 주목되는 게 이 수사나 그 재판을 이유로 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한 점이 이제 그 눈에 띕니다. 아니, 없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안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처벌 규정이 중요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안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국정조사법에 의해서 이제 그 처벌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청문회 뭐 증인 불러도 안 나와도 무슨 뭐 처벌하는 거 보셨어요? 벌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제 이 과정에서 또 그 비박과 그 친박 좀 격렬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이 국정조사는 이제 그 김성태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게 됐거든요. 네. 그 당초 또 이제 이 조항은 이 재판은 빠져 있고 그 수사상의 이유로 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이 이해운 의원 등 이 새누리당의 그 비박계 위원들이 이 수사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이유로 그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내놓으니까 여당 간사인 뭐 이완영 의원이나 이 친박의 그 장제원 의원 이 거세게 반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뭐 비박계와 그 야당 의원들이 그 적극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통령, 청와대, 친박계 지금 이제 동시에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어제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풍경은 한마디로 이 박 대통령의 확실한 귀환, 친박의 역습 이렇게 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그 박 대통령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 제2차관의 그 유동근 이제 그 문체부 그 국민소통실장을 이제 그 내정을 했죠. 엊그제는 이제 외교부 제2차관을 저거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2일 다음 주에는 국무회의도 뭐 직접 주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본격적인 그 내치 행보 복귀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뭐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도 그 참석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새누리당의 그 친박들 어제 그 일제히 그 비박의 비상시국위원회가 올권이다. 해당 행위다. 이러면서 그 해체를 이제 촉구하고 나섰는데 그런 가운데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야권의 박 대통령 그 퇴진 투쟁을 인민재판이라면서 그 강력하게 좀 비난하고 나섰고요. 이 김진태 의원은 어제 그 법사위에서 그 특검 법안에 그 반대하면서 이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은 다 꺼지게 돼 있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좀 피력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제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새누리당 사무처입니다. 어제 그 당사에서 그 비상총회를 열고 이정현 대표의 그 사퇴를 이제 촉구하는 것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도 비상시국회의 비박계 모임이에요. 네, 이것도 해산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 새누리당 사무처가 비상총회를 갖는 것은 2003년 차떼기 대선 모금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비상은 비상이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근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해운대 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반드시 정확히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여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수사 지시, 박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최순실 씨하고 한 달 갯돈이 수천만 원대인 개 모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최순실 안 끼는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또 정관계 인물들이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김 의원님 수능생 학부모셨어요? 예, 어제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부산에서 시험 봤습니다. 아유, 참 수고하셨겠네요. 물론 딴 일로 바쁘시느라고 사모님이 수고하셨겠네요. 그렇죠. 제야만 한 게 없죠. 우리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시군요. 자, 우선 LCT 말이에요. 이게 부산에 지금 짓고 있다며요, 해운대. 예, 지금 제법 올라갔죠. 이거 주상복합단지 플러스 호텔이죠. 예, 원래는 이게 부산시가 관광 리조트 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중간에 가다가 각종 특혜 허가를 받으면서 또 허가 변경을 받고 하면서 사실상 주상복합단지가 돼버린 셈입니다. 아, 주상복합단지가 됐다. 101층짜리 예. 또 85층짜리 2개 해서 거대한 주상복합단지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가 원래 아파트 못 짓는 자리라며요. 원래는. 예, 해운대 백사장 바로 그 변입니다. 여기는 아파트를 못 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운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사장가에 있는 호텔들도 다 높지를 않거든요. 예. 그게 다 이 중심 미관지구라 그래서 너무 백사장가에 해변에 고층 빌딩을 지으면 미관이 흉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런 절경 지역에 100층짜리 빌딩을 보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호텔들도 다 한 20층, 30층 이내의 높이입니다. 예. 여기다가 101층짜리 또 85층짜리를 이렇게 매머드 빌딩군을 짓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야기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허가를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까지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악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반대들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엄청난 반대를 했죠. 네? 이게 허가가 난 게 2009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산 시민단체들이 가장 역점적인 부산시 행정에 대한 반대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영복 회장에 대한 로비 의혹, 사실 이 사람은 지금 횡령 때문에 구속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횡령 예, 의혹 때문에, 횡령 혐의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당발인 모양이에요. 부산에서는 서울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부산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미 1990년대 후반에 다대 만덕지구 특혜 사건이라 그래서 그때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본인도 감옥을 가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 1,0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감방 갔다 오는 걸로 때웠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또 그때 이미 정계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의 다 불지 않고 본인이 다 감당을 하고 감옥을 살았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영복 씨 돈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입 닫고 있는 모양인데,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횡령 혐의야 검찰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정관계 로비, 이게 이제 관심이 가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여기 상당히 정치인들이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그런데. 예. 여기 이 유명한 정치인들도 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예,
예, 뭐 그렇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여야의 이 유명 정치인들은 지금 아마 고소 고발을 한 상태인 모양이에요. 그죠? 예. 유언비어 유포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전혀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게 확실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사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어떤 그런 생각하고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또 강경하게 수사 지시를 했는지 본인도 이미 검찰 조사 대상자이면서 예.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해도 괜찮은 거냐라는 그런 뭐 언론의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겠죠. 예. 결국은 뭐 그래서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언론이 관심 가지는 이야기들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좀 물타기하는 그런 수사로서 이 부산 LCT 사건을 선택을 했다. 여기에는 부산의 비박계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부산의 이른바 뭐 친노 정치인이 이미 연루가 되어 있어서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거를 SNS에서 막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여당 관련된 그런 단체나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단체들이 퍼뜨린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근거 없이 막 글을 퍼뜨리고 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이런 걸 발표를 했죠. 이미 고소도 했고요. 고소했죠, 이미.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부산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새누리당 천하였습니다, 부산은.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리고 부산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많이 아는데. 그런데 문재인 전 의원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영복 씨 뇌물을 받고 그랬다?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 측 인사 같으면 과거부터도 쭉 관계를 가져오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자연스럽고 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그런 인사들이 이영복 씨랑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저는 이건 인관성이 희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비박계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죠? 예. 비박계를 겨냥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결국은 청와대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탄핵의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지금 29명이 새누리당에서 가세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보를 갖고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힘들겠네요. 지금. 그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그런 개연성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사실로 전제하고서 말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부산 LCT 사건이라는 게 워낙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인허가를 그것도 여러 차례 거듭해서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의 실력자들이 정계나 관계, 공무원 등 연관된 실력자들이 철저하게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제 의혹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수사 지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정치적인 업무까지 덧칠이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불이 튀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그야말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내고 난 뒤에 이야기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비박인이 뭐다 해서 이런 의도를 미리 짐작하고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 자, 근데 지금 이영복 회장 역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거 밝히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검찰의 수사 능력이죠. 의지고. 지금까지는 도대체 이 검찰이 왜 이걸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부산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영복 씨가 공개적이 아니고 수배 당한 상태가 몇 달이 되어도 못 잡고 있다가 지난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받고서야 부산지검이 제대로 수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알겠습니다. 검찰이 의지만 가지고 능력 있게 수사만 하면은 예. 충분히 밝혀낼 수 있지. 피의자 한 사람이 입 닫고 있다고 해서 못 밝혀내는 그런 수사라 그러면 뭐 능력 있는 수사관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만 더요.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최순실하고 또 관련이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괴를 했다. 지금 검찰이 그래서 계주의 사무실과 자택을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근데 이영복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뭐 어떤 목적으로 계에 가입을 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계가 점조직인가 그랬어요, 무슨. 계주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같이 계를 하니까 믿고 가입해도 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최순실 게이트와 합해져서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죠. 그리고 그 LCT 특혜 사건이 적어도 한 2014년 이전에도 뭐 부산 안에서 많은 특혜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14년 이후에도 여러 건의 특혜가 있습니다. 군인 공제회는 3천 몇백억 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그냥 이자 탕감을 해줘 버렸고요. 또 뭐 은행은 또 3,800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 포스코는 또 남들이 안 들어오는 공사에 들어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 2004년 이후에도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살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최순실이 관련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의혹을 가져보는 거고 이 점을 부산 지검에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2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영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예,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그냥 최순실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 됐는데요. 자, 7시 38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수 캐스터. 네, 출근길 정체 시작이 됐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나가는 전 구간이 밀립니다.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20-30km 안팎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다시 여의도 부근으로 정체인데요. 이렇게 정체 구간 통과하는데도 각각 1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요. 이 구간도 30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 창동교에서 송동교 통과하는데 40분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만이 추천하는 특검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진통도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권성동입니다. 예. 어제 본회의에서 기권하셨더라고요. 예. 왜 기권하셨어요? 원래 저도 특검 도입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자라고. 예.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주장을 했고,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특검이 야당 추천 특검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 검찰이든 특별 검찰이든 간에 그 본질이 하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은 현재 일반 검찰이 대통령 지휘를 받고 있어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 추천의 특별 검사가 임명되면 그 특별 검사 또한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야당이 추천하지 말고 뭐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 등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문제를 그 조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검 도입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은 그 수단인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 그죠?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독립성.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다른 데서 오히려 추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근데 어쨌든, 지금
특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일부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수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특검이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땐 아니 똑같은 거 2번 조사받느니 한 번만 받겠다 이래가지고 버티는 거 아니냐. 지금 특검 통과 시기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 당은 처음부터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야당이 먼저 주장을 했고 우리가 그걸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야당 중에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라고 하면서 발 한 발 뺐습니다. 예. 그러는 바람에 이 특검 도입이 좀 늦어졌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일반 검찰이든 특검이든 부르는 대로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을 입장 표명을 이미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조금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필요하면 2번 아니라 3번 더 대통령이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권 위원장님께서 그 대통령의 11월 4일 대국민 사과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태도가 그때 태도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달라졌다고 보입니다만은 또 여론이 대통령께서 일반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또 이제 비등하다 보니까 어제 언론을 보니 다시 나가셔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소된 이후에 공소장 다 나온 다음에 수사기록 검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예, 문제는 있습니다. 예. 저도 검찰에서 부르는 첫 번째 소환한 그런 시간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7시간 문제요. 예? 예. 이거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저도 그 수사 대상이 한 15가지 정도 돼서. 예.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그 대부분이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최순실 씨와 관련이 돼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것이고, 그 7시간 부분이 무슨 뭐 간호장교가 갔다 왔다 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청와대와 국방부는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 그런다면, 그 간호장교와 최순실이 관련이 없다 그런다면은, 그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간호장교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선동 위원장님께서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사실관계는 모르고, 그 보도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말이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위민관을 자주 방문한다. 지금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라는 거는 사실상 국정을 그러니까 계속 운영하겠다. 다시 말해서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보도를 보지 않아서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서. 근데 그 보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제 2차관 임명한 거 아시죠? 문체부. 예,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게 뭐 지금 거국내가 그 총리 추천해달라는 데 대해서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대통령께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조금씩 정상화를 국정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진태 의원은 촛불도 언젠가 꺼진다 이런 얘기 하던데 결국은 시간 끌면은 이게 다 그냥 유야무야 덮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이제 검찰이든 특별검찰이든 수사 결과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런
의도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좌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거국내를 수립을 해서 총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지금 조금 태도가 변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당도 처음에는 거국내가 수립하면은 국정 안정에 협조하겠다. 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의 주요 정치주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특검 받아라 해서 받겠다고 했더니 또 다른 조건 제시하고 또 다른 조건 제시하다가 이제는 퇴진하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국정 안정 여기에는 관심은 없는 것 같고 이 사태를 어떻게 좀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좀 이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이 지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거국 내각이 설령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주 제한적인 권력만 주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입장을 보면?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한계라든가 제한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의 영수회담조차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떤 한계 설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이 지금 두 누리당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 최순실 사태가 촉발된 데 제일 큰 원인은 대통령한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놀아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 세 번째는 우리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것을 제대로 촉발은커녕 이걸 제대로 이제 막지도 못했고 또 오히려 비호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와 대통령과 정부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총리도 교체한다, 거국내각 구성한다, 대통령 비서들을 교체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당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일반 당원이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도부가 책임지는 거는 정치적 책임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기 때문에 사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 지도부가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지 아니한 건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예 귀담아 듣지 않는 건지 분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습니다. 분당되는 겁니까? 글쎄 분당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이런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하고 비대위가 들어와서 당을 황골 탈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